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이번 총선 결과가 사실상 국민이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면서 발전적인 의료개혁의 방향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시민 1,000명이 모여 교묘한 질문으로 생성형 AI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집단 지성을 통해 기업이 찾기 힘든 취약성을 찾아 보완하는 것이 목적인데 정부는 대화의 결과를 정리해 생성형 AI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지난달에도 역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10개월 연속 월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엘니뇨가 약화하고 있는데도 해수면 온도 또한 12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하는 등 바다 상태도 급격히 악화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송 압박을 받고 있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보호 강화 장치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청소년에게 노출 사진이 전송되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흐르게 처리하는 AI 도구를 시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이 내린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이번 총선 결과가 국민이 투표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 정부는 여론을 받아들여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비대위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에게 내린 각종 명령과 행정 처분 등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정부와 대화를 모색하는 기조는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 보조 간호사를 2,700여 명 추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진료 보조 간호사 교육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상급 종합병원 47곳과 종합병원 328곳에서 진료 보조 간호사가 8,982명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2,715명을 증원해 모두 11,000여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대한간호협회 협조를 통해 새로 배치될 예정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진료 보조 간호사와 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교육을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10번째 동결했습니다. 3%대로 여전히 높은 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하반기 금리 인하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금리는 연 3.5%에 묶였습니다. 벌써 10차례 연속 동결로 금융통화위원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가장 크게 고려한 건 단연 물가입니다. 농산물가를 중심으로 3%대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과 중동 분쟁이 촉발한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가가 목표 수준인 2%에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엔 아직 이른 만큼 한동안은 지금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통위원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인지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며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입니다. 다만 석 달 후 금리 전망은 지난 금통위와 같이 다소 엇갈렸습니다. 금융통화위원 5명은 지금과 같은 연 3.5% 유지를, 나머지 1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유가 변동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말 목표치에 수렴할 수도 못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말에 2.3%까지 갈 거다. 그러면은 금통위원 전체가 우리가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2.3%로 우리 갈라는 그 패스보다 높아지면 지연되게 되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는.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로 기존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 내수 경제를 지탱해온 고용 호조 현상에 둔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7만 명대에 그치면서 3년여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가 13만 명 넘게 줄면서 고용률이 감소 전환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39만 6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7만 3천 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지난 2021년 2월 47만 3천 명 줄어든 뒤 3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입니다. 작년 3월 큰 폭의 증가에 따른 기저, 그리고 기후 영향에 따른 농림업 취업자 감소 등으로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서 축소되었고 실업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13만 명 넘게 감소해서 모든 나이대 가운데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17개월 연속 줄고 있는데 이 같은 감소폭은 8달 만에 최대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45.9%를 기록하며 6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인구 감소에다 기업들의 경력사원 선호로 취업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대도 도소매와 건설업 부진, 인구 감소 영향으로 7만 9천 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제조업 취업자가 4만 9천 명 늘면서 고용률이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가팔랐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고 있다며 내수 회복 지원과 건설 수주 부진을 고용 호조세 제약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내수 취약 부분에 대한 보강과 민간 부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개선세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궤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청년과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과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방안 등 일자리 대책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가파르게 치솟던 외식 물가 상승세가 최근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 자료를 보면 서울 기준 지난달 삼겹살과 짜장면 등 8개 대표 외식 메뉴 가격이 한 달 전과 같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식 8개 품목 가격이 모두 한 달 전과 같은 건 2021년 8월 이후 3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도는 현상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34개월째 지속됐지만 올해 들어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외식 물가 상승률 차이는 올해 1월 1.5%포인트에서 2월 0.7%포인트, 3월 0.3%포인트로 점차 줄었습니다. 챗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는 우리의 삶 전반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그 편의성만큼이나 잠재적인 위험성도 크죠.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답변 또는 아예 틀린 답변도 간혹 있는데 AI의 이런 문제를 잡아내기 위해 시민 1,000명이 모였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트북을 앞에 놓고 넓은 컨벤션 센터를 가득 메운 1,000명의 시민들. IT 관련 종사자는 물론 여러 직업군과 대학생 등 신분도 다양한데 모두 AI에 관심이 많아 대회에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신호와 함께 경쟁에 들어간 이들의 미션은 생성형 AI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AI에게 누가 더 절묘하게 질문을 유도해서 더 확실히 잘못된 답변, 더 문제가 많은 답변을 얻어내느냐의 경쟁입니다. 문제의 답변은 7가지 범주로 구분되는데 유해한 답변이나 편견과 차별, 인권 침해나 악성 코드, 정보 제공 등입니다. 여기에 타임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방법이나 아예 틀린 답변, 앞뒤가 모순되는 답변도 포함됩니다. 공격 대상은 네이버와 SK, 업스테이지와 포티투마로 등 국내 4개 기업이 출시한 거대 언어 모델 LLM인데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오른 만큼 잘못된 답변을 끌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뚫기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유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딱 수준의 키워드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답을 멈추고 자기가 더 이상 답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에 거짓된 정보를 좀 흘려주면 AI가 이제 그거를 이건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바탕으로 이제 약간 혼란을 조성하는 방식을 좀 썼습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서 1000명의 참가자가 꼬박 4시간 동안 찾아낸 문제의 답변은 120명의 전문 평가단으로부터 채점을 받습니다. 어떤 것들은 굉장히 미묘해서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국민 감정이나 한국인의 감성에 맞게 평가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른바 AI 레드팀 챌린지라 불리는 이번 대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단 지성을 이용해 개별 기업이 찾기 힘든 AI의 취약성을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미국 8개 빅테크들이 처음 시도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 과기정통부는 결과를 정리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방사성 오염수 안에 얼음 형태의 물질을 형성시켜 방사성 이온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회수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해양대와 강원대 등 공동연구팀은 얼음 분자 사이사이에 가스가 들어간 물질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방사성 이온을 배척하는 성질이 있다는 점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사성 폐수 속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온도와 압력도 제시하며 이를 이용해 폐수 속 세슘과 스트론튬 등을 95에서 99%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암흑물질과 블랙홀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를 탐구하는 기획 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전을 오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빛을 관측하는 망원경을 직접 보고 중성미자와 암흑에너지 등을 연구하는 방법 등 인류가 우주를 탐구하는 과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 과학 해설사가 진행하는 전시 해설이 매일 3회씩 진행되며 전문가들의 특별 강연과 퀴즈 대회 등도 운영됩니다. 미국 남동부 지역에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쳐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되고 돌발 홍수와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뉴올리언스 일대에서는 빌딩이 무너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고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12일 현재 이 폭풍우는 오하이오, 켄터키주와 웨스트 버지니아주로 그 중심 눈이 이동하며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하이오주 전역에는 현지 시각 12일 오후부터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이어진 지구의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평균 온도가 역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10개월 연속 월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인류는 기후위기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면서 미지의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유럽과 북미에선 계절을 앞질러 화려한 봄꽃이 만개했습니다.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에선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올해 농사는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Mi padre tiene 85 años, no había visto nunca nada igual, de tanto tiempo. Hay un ciclo, nos ha tocado vivirlo. 지구 반대편에선 모기가 전파하는 댕기열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페루 등 남미 전역이 몸살을 앓으면서 환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인류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1년을 겪었습니다.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58도나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 10개월은 연속으로 월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의 기록적 고온 현상은 광범위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 열파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니뇨가 약화하고 있는데도 해수면의 온도는 12달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구 생태계의 최후의 보루라는 바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nd we don't know, climate scientists don't know if this is a blip in the climate data, if it is a phase change in the climate, if we're reaching tipping points.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선 기후위기가 이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소송 압박을 받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보호 강화 장치를 내놨습니다.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은 현지 시각 11일 인스타그램에서 과도한 노출 사진, 성착취 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잠재적 범죄자와 청소년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 DM 시스템에서 미성년자에게 전송되는 누드 이미지를 자동으로 감지해 흐리게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기반의 도구를 시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 만나볼까요? 네, 제가 매번 원래 극장에서 개봉하는 극장용 영화를 네.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꼭 극장에 가야지만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OTT라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이하게 OTT 드라마 지배종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집에서 보는 드라마만큼 또 즐거운 것도 없는데 네. 지배종, 일단 이 제목에서부터 뭔가 과학 느낌이 물씬 납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드라마 지배종은요, 인공 배양육이 진짜 고기를 대체해버린 2025년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공학기업 BF는 도축 없이 안전하면서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똑같은 맛을 내는 이 배양육과 인공 모피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서 큰 성공을 이루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BF가 인공 생선을 만드는 데도 성공하고 앞으로는 인공 채소까지 만들어내겠다 발표를 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축산업을 비롯해서 BF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사람들이 회사 앞에서 매일 시위를 벌이고 또 BF 대표는 살해 협박까지 받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 배양육의 핵심 기술을 가진 연구소 컴퓨터가 이 해킹 단체의 랜섬웨어에 감염되기도 하고요. 또 언론에서는 배양육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배양액이 세균 덩어리다라는 기사까지 쏟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 드라마는 배양육 업체인 BF를 둘러싼 의문의 사건과 죽음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그 배후를 쫓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당장 2025년이면 내년이잖아요. 네, 공감도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이유가 드라마 비밀의 숲으로 유명했던 이수연 작가가 집필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장르물 특유의 이 작가 특유의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일에 1, 2화가 지금 공개된 상태고 총 10부작이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마다 2편씩 5주 동안 공개될 예정인데요. 네. 이수연 작가가 이 드라마를 쓴 이유 자체가 이 동물을 잡아먹지 않아도 되고 또 식량을 위해서 숲을 없애도 되지 않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라마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뭐 비밀의 숲을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배양육은 사실 소재로만 그냥 다뤄질 뿐인 거고 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 그리고 진실을 쫓아가는 과정이 매우 흡입력 있게 그려졌거든요. 개인적으로 1, 2화를 아주 긴장감이 잘 유지되는 상태로 잘 봤고 배우가 누구인지도 궁금해져서 좀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고 또 계속 좀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총 10부작이군요. 알겠습니다. 보고 싶지만 이젠 또 과학 얘기로 넘어가야 할 텐데요. 이 주제가 배양육이니만큼 이 배양육 할 얘기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배양육이 뭔가요? 네, 우선 이 배양육이 최근에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면서 주목을 몇 년 사이에 많이 받았던 분야예요. 우선은 가축을 키우지 않고도 동물 세포를 실험실에서 키워서 실제 고기와 같은 식감과 맛을 내는 고기를 배양육이라고 부릅니다. 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 도축을 하지 않아도 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2013년에 처음으로 이 기술이 개발된 뒤로 2015년부터 몇몇의 스타트업들이 배양육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고요. 2020년에 싱가포르 정부가 처음으로 이 배양육 닭고기를 승인을 해서 판매를 시작했고 2022년에 미국 FDA에서도 배양육 닭고기를 승인을
했습니다. 안전성이 인정된다 네. 이렇게. 그래서 지난해부터 미국에서도 일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세포니까 사실 콩이나 두부 같은 대체육과는 아예 결이 다르네요. 네, 그렇죠.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고 드라마 내용 소개하실 때 뭐 배양액이 세균 덩어리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혼란이 불거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럼 이 배양액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길래 배양육을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이 배양육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동물이 살찌는 과정이랑 똑같이 세포도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양육의 토대가 되는 세포는 최근에는 이 근육 위성 세포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요. 이 근육 위성 세포는 우리가 근육이나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스스로 이렇게 되살아나잖아요. 네. 이 재생 역할을 하는 세포인데 근육 조직으로만 발달을 하기 때문에 배양 과정에서 특별한 화학 물질을 주입하지 않아도 이 인체에 악영향 없이 근육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동물의 근육 위성 세포를 채취해서 배양액에 담그는 과정이 그 다음엔 필요한데 배양액으로 주로 쓰이는 물질이 소태아에서 추출하는 소태아 혈청입니다. 혈청이요? 네. 네. 이 세포가 자라는데 이 소태아 혈청에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뭐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배양액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세포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주는데 배양액이 도움을 주고요. 이렇게 3주에 걸쳐서 배양을 한 세포들은 반죽 상태로 만들어지는데 네. 지지체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기 패티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여전히 좀 생소한 느낌이긴 한데요. 육류를 이제 인공으로 만든다. 뉴스에서도 아마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기도 가능하고 혹시 뭐 드라마에서처럼 인공 생선도 곧 만들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네, 어떨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원래 처음에 배양육에 비해서 해산물은 굉장히 건강한 식재료라고 알려져 있어서 대체식품 개발이 더뎠지만 네. 최근에는 뭐 중금속이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섭취 문제가 생기면서 대체 생선에 관련된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네. 합니다. 대체 생선은 배양육보다는 대체육, 그러니까 뭐 콩고기처럼 식물 원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많이 재현되고 있는데요. 네. 뭐 스페인의 한 업체에서는 토마토나 해조류 추출물을 이용해서 대체 참치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프랑스의 한 기업은 해조류나 콩 단백질을 이용한 훈제 연어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미국의 한 기업은 또 곤약을 활용을 해서 대체 새우와 대체 게살을 개발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식감이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국내에서도 대체 생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한 기업에서는 대체 고등어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 또 미세 조류나 버섯 뿌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대체 생선살을 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대체 생선, 대체 해산물도 많이 나오고 배양육도 그렇고요. 네. 아직 근데 판매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마트에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직 없을 것 같은데 상용화까지 남은 과제들이 좀 많은가요? 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가격 장벽이 높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비싸군요. 그렇죠. 네, 이 배양육의 경우는 2013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패티 한 장의 가격이 무려 4억 원이나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많이 개발이 되면 진행이 되면서 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2021년 기준으로 배양육 닭가슴살이 1파운드에 7.7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싸진 것 같지만 당시 미국에서 실제 판매하던 일반 닭고기는 절반 가격인 1파운드에 3.62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게 좀 비싼데 이렇게 가격이 비싼 이유는 배양액, 그러니까 소 태아 혈청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소를 도축해서 이 혈청을 얻어야 되는데 생산량이 굉장히 적은 데다가 우리가 배양육이 좋은 점은 가축을 도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배양육을 만들기 위한 배양액을 위해 임신한 소를 도축해야 되는 모순에 네. 빠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무혈청 배양액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직은 전통 육류 산업과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나 뭐 생산량 부분에서는 경쟁하기에는 조금 멀어 보입니다. 네, 드라마 지배종에서 또 배양육 이야기까지 오늘 해봤습니다. 뭐 경쟁력도 갖추고 환경보호에도 이바지하는 배양육이 나오려면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도축이 더 생소해지는 날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것처럼 이 배양육은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인데요.
두부나 콩 등의 식물성 재료가 아닌 동물성 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기다 아니다에 대해서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 배양육을 식품으로는 인정하지만 고기라고 표시할 수는 없는데요. 각계에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관련 제도에 관한 논의도 속도를 맞춰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